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너를 보여줘. 네, 만도 생산 직무의 지원자네요. 네. 한번 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취미와 특기네요. 네네.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 2017년 2월에 졸업 예정이고요. 네네. 학점은 3.2점입니다. 네. 약간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어학 실력으로는 토익이 870점, 네. 토익 스피킹이 레벨 7. 꽤 높은 어학 점수를 보유하고 있네요. 괜찮네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 봉사 동아리 임원진 활동을 2년 했고요. 또 프레젠테이션 스터디 활동 및 회장을 3년 8개월, 꽤 오랜 시간 저 했습니다. 대학생은 거의 다 이것만 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취미와 특기가 아, 프레젠테이션인가 봐요. 좋네요. 네. 예. 경력으로는 삼성물산의 건설 파트 사무보조를 7개월 동안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취미이자 특기라면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새롭네요. 일단 발표 하나는 끝내주게 한다. 이런 것 같은데 면접 때 당연히 이런 분들은 안 떨지 않을까 싶네요. 재한 씨처럼요? 아닙니다. 떨어요. 저는 아무래도 네. 이분이 좀 진지한 분인 것 같아요. 대내외 경력을 보면 그쵸? 프레젠테이션 뭐 동아리, 뭐 기타 동아리를 2, 3년씩 한 거를 보면 그쵸? 오랫동안 진득하게 좀 왠지 믿음이 가는 분일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은 사실 1년 내에서 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이런 점을 어필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 역시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눈여겨봤고요. 네. 특히 이제 삼성물산 건설 파트에서 업무를 했던 경험,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높다는 경험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지만 만도 하면은 자동차 부품이 네.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다른데 만도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만도 같은 기업은 네. 굉장히 기술력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연구 개발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만도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멘토님께서 만도는 입사 경쟁률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만도라고 하는 기업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공대생들이라고 한다면 만도가 이제 워너비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워너비 기업. 네,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기도 하고. 모비스급으로.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부품 업체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 45위 정도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높네요. 자연스럽게 이제 아무래도 공대 친구들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데 경쟁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만도에 지원할 때 많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인지 하나씩 볼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학점이 낮은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 보기엔 이제 학점이 3.2점이었었는데 이제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사실 내년 2월에 졸업을 하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학점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막 급격하게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드나요? 네,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3.2점이라고 할 때 그렇게 뭐 만도에 가지 못할 학점이다. 약간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학점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생산 쪽을 지원하니까 공정 관련된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찾아서 듣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 과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생산이라든지 품질 쪽의 교육 과정들을 좀 이수해서 학점 이외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점이 없으면 대신 직무에 관련한 경험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살펴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은 했지만 또 생산 직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보내주셨어요. 네. 각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을 녹여내기가 아직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멘토님?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네. 기업의 인재상을 많이 참고해서 쓰려고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인재상을 녹여낸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경험을 쓰라고 하는 항목 있잖아요. 뭐 창의성, 도전 경험, 열정. 이런 경험들이 인재상에 맞춰서 나온 항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험들을 갖추고 쓰면 그게 바로 인재상에 맞춘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재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좀 그렇죠? 네, 열정, 도전, 창의, 협력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인재상 중심으로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무 중심으로 맞춰 쓰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다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다고 해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좀 찾아보고 어쩌면 또 사보를 찾아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멘토님께서 추천하는 방법은 뭔가요? 네, 회사에 대한 뭐 사보를 보거나 회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이 비단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자기소개서가 통과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재상에 대해서 막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그 회사의 제품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생산에 지원한다면 생산 공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본인을 크게 변화시켰던 특별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역시 특별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정말 이런 항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기업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특별한 일을 못 겪어서 대리만족을 지금 이걸로 보시려나 할 정도로 모든 네. 기업이 이제 특별한 일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멘토님께서 이제 네. 실제로도 이런 질문을 묻는 기업이 좀 많은가? 그리고 네. 왜 이걸 묻는 건가요? 요즘에 저도 이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네.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쓰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없는 네.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뭐 50대가 돼도 이런 경험 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은 경험들을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떠한 인성의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고 자기의 어떤 패턴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것과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네. 머물러 있고 정체된 인재보다는 뭔가 변화를 추구해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래서 자꾸 본인을 크게 변화시켰던 경험,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갔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먼저 특별한 경험을 묻는 항목에 대한 대답으로 쓴 내용의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7개의 오디오 가이드 제작의 원동력. 7개의 오디오 가이드라 일단은 제가 이쪽 일을 해서 그런지 좀 관심이 많이 확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오디오 가이드가 뭐죠? 일단은요. 확실한 거는 없는데 그 가이드를 하면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이제 연극 공연, 오페라 같은 거 보면은 네. 각 나라 말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디오 가이드예요. 사실 이제 우리 작곡가들도 이런 가이드가 있거든요. 보컬도 있고 가수들이 음반 녹음하기 전에 이제 어떤 느낌인지 흥얼거리면서 이제 직접 녹음을 해주는데 그게 가이드 보컬. 그래서 막 일본어도 있고 네. 영어도 있고 네. 이상한 언어도 있어요. 랄랄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걸 좀 만들었다면은 자기소개서가 일본어로 될 수도 있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일단 7개나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개의 오디오 가이드 제작의 원동력. 봉사단에서 시각장애인들과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활동에서 팀장으로 선정되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제가 다른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앉아. 라고 말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저는 분명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에 시각장애인이 앉기를 원하였지만 시각장애인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하. 그때서야 정말 제가 장애인들에 대해 에티켓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저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들을 공부하였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몰입도가 떨어져간 문제였습니다.
팀원들이 개인의 시험, 과제 등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활동 초기 목표였던 7개의 오디오 가이드에 초점을 두고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에 유동성을 갖기를 원하는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담당 매니저에게 건의하여 활동 시간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끝까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일단 저는 뭐 잘 쓴 것 같긴 하네요. 본인의 경험을 잘 녹이긴 했는데 네. 제 생각에 소재가 조금은 오디오 가이드가 조금 어려운 소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렵다. 근데 공감대를 일으키기 어려우면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치 이 글을 읽고 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공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좀 그렇네요. 저는 뭐 일단 재한 씨가 오디오 가이드가 뭔지 설명을 대략 해주셨지만 네. 이 글에서는 설명이 없어서 읽는 내내 궁금증이 계속 들었거든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라면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굉장히 산만하고 네. 그러니까 무엇을 어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해가 잘 안 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소서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소재는 물어보는 내용에 좀 적합했나요? 물론 이제 큰 변화, 학생들이 이제 큰 변화라고 할 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이것이 큰 변화였고 생각이나 태도가 변화됐던 경험이면 다 괜찮은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소재 차원에서도 그렇게 적절한 소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을 보면서 좀 고쳐야 할 부분은 없나요? 이 질문 내용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친구가 7개 오디오 가이드 제작의 원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제목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처음 둘째 줄에 보면 강한 소속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 경험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지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가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갑자기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서 갑자기 뭐 팀플레이, 팀워크, 역할 배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인생의 큰 변화나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없고 하나의 과정만 서술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곤혹스럽고 글에 대한 통일성도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항목 내용부터 볼게요. 네.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와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일단은 지원자의 그 창의성과 이제 어떻게 일을 활용했는지를 좀 묻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팀 과제를 했던 경험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보통은. 네. 근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팀 과제들을 아무래도 공대생들이 많이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과제나 뭐 공모전이나 이런 거 다 프로젝트니까요, 그렇죠? 프로젝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창의성을 굳이 뭐팀 프로젝트에서 어떤 걸 바꿨다 이런 소재 말고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활동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를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이 질문에 대한 소제목을 어떻게 썼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라고 쓰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읽는다. 와. 많이 들어본 표현이긴 한데. 네. 이거 서영인용 씨 노래 제목에도 있어요. 이래요?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짜 잘못 읽은 거네요. 일단은 말장난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써도 될까요? 멘토님 어떠십니까? 재환 씨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잘못 읽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못 읽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의는 창의 나름대로의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적극성은 거기에 속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경험 쓰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쓴다는 것은 방향이나 포인트가 좀 어긋난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범주 안에서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말이다. 창의라고 쓰고 적극적인 태도로 잘못 읽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항목 역시 좀 소제목부터 불안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원 제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창의라 쓰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읽는다. 일단 창의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법을 의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회사에서 6개월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저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는 복사와 스캔이었습니다. 업무 양이 하루에도 수백 장 이상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문서 전달을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계속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6시 퇴근이었지만 매번 7시를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를 이용해서 문서 틀을 직접 만들어서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에 문서를 넣게 하므로 문서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큰 효율을 가져다 주었고 야근 시간 또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주위 분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기존의 방식을 의심하고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말이 되는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글의 흐름 자체는 자연스럽긴 했거든요. 그렇죠.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친구가 창의성이라고 쓸 때는 이 소재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개선한 경우면 우리가 모두 다 창의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창의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아닐까요? 박스를 이용하여 문서틀을 직접 만들어서 설마.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에 문서를 넣게 함으로써 네. 시간적인 단축을 했다. 설마. 이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물론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개선이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자기가 시간이 많이 들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인데 해결 방법은 또 문서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왜 개선에 대한 노력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런 만약에 부분. 진짜 이걸 만들었던 거라면은 그냥 적극적인 태도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외에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창의력 관련된 경험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우면 다 창의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쓸 때에는 항상 문제 인식, 원인 파악, 대안 마련 이 3단계의 순서로 쓰시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열정과 도전이라고 하는 인재상 안에 네. 창의적인 도전, 창의적인 열정 이런 식으로 인재상을 많이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열정과 도전적인 과정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뭐 이런 소재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 지원자가 이제 입사 후 계획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입사 후 포부를 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입사 후에 저의 진로 계획들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질문왕 최땡땡. 신입사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주 질문함으로써 서로의 아집은 떨쳐내고 팀만의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지니어는 누구에게든 묻고 배울 수 있고 창의적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가진 생각은 가감없이 얘기하고 지적은 겸손히 수용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겠습니다. 2번,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공부. 완전 자율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학부 시절 배웠던 역량을 통해 배운 SCC 기술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무사고 및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 센서 융합, 차량과 도로 간의 네트워킹, 영상 처리 기술 등의 역량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지능형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금 뻔하다라고 하긴 그런데 조금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썼어요. 사실 질문하게 네.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게 안전을 생각해서 좀 더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그 생각이 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참신하지는 못했다. 네. 글은 잘 썼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멘토님 어떠신가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 친구가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쓰는데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공부를 통해 운전자와 탑승자 안전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이 친구는 생산 쪽 지원자인데 연구개발 쪽 지원자처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생산 분야에서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겠다는 내용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봄이의 B급 처방전. 처방전. 네.
오늘도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문제부터 제대로 분석하라고 처방을 내리고 싶어요.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창의성을 묻는 질문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를 그쵸, 그쵸.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좀 창의성과 적극적인 태도를 연결하는 데에서 개연성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질문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좀 골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저는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기는 그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서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자소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이다라고 네. 이제 했는데 이분은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써내려간 것 같아요. 네. 이 그대로 써내려간 좋은데 결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결론이 좀 있었으면 그 결론이 상대방을 조금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다면 네. 그럼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자,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네, 두 분 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제는 컨설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친구들이 이제 그 자소서를 쓸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의식의 흐름처럼 또는 이제 문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없이 쓰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과정도 자소서 쓸 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첫 번째 질문 주세요. 네, 긴장하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프레젠테이션의 특기인데 네네. 본인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소개를 다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재환입니다. 그리고 방금 처음 말씀에 긴장하지 마시고요라고 하셨는데 저의 가장 큰 장점은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든 가서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말을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과 아이스 브레이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가격은 당연히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 뜻은 곧 우리 회사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값을 매기시면 그에 맞게 알아서 팔 테니 적은 가격에도 팔 테니 그냥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끝. 네. 네, 짧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짧고 길게 하면은 간단하게. 싫어하실까 봐서.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네, 면접에서 좀 긴장감도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잘 말씀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전달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첫째, 둘째, 셋째를 표현해서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여러 가지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좀 네.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이번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생산 직무에 대한 관련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이 생산 직무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해서 이 해당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익혀서 1년 늦게 합격을 했지만 금방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고 오겠습니다. 네. 합격입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번 면접에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시 만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건 충성도를 평가하는 질문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번 면접에 탈락하게 되면 플랜 B가 뭐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하게 되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 거니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충성도를 어필하지 말고 부미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더 하고 어떻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맞는 방향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네. 자, 이거는 상황 질문이고 제가 압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네,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연봉적인 부분이 너무 높다 하면 이거 솔직한 얘기로 당연히 스카웃에 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 회사를 지원한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효율성도 좋은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이 좋을 때 제가 기분 좋고 막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막 뭔가 그 자존감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다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스카우트 제의가 진짜 너무 큰 금액의 딜이 들어왔다. 그럼 미련 없이 이 회사 죄송합니다. 미련도 없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현실적으로 너무 말도 안 되게 나를 대우해 준다 하면은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환 씨는 네. 지금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 네네. 또 거기서 일할 때 기분이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만도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떠날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으면 제가 진작에 그 회사를 먼저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런 회사가 제 눈에 아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만도부터 먼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저를 만족시켜줄 회사는 만도뿐입니다. 그러면 만도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오면 네네.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전에 일단 만도를 제가 그 전에 네. 가장 좋은 기업으로 먼저 열심히 나서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만도보다 좋은 기업이 없으니까 만도에 네네. 지원하겠다. 네네. 이런 말로 좀 해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기 그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죠. 다른 데서 좀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은 네네.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난처로워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더 좋은 조건인데 왜 안 가냐라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가겠다라고 하면 또 약간 마음 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전 처음에 재환 씨께서 말씀하신 그런 패턴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네, 그럼 그 네. 좋은 기분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다른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기 인정받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감정을 얘기해주면 솔직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하지만 얘기하죠. 하지만 네,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뤄낸 결과물이나 노력들이 네. 단순히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네.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같이 하시는 팀원들보다는 더 좋은 분을 만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했는데도 안 갈 생각이십니까? 2배다. 2배 이상의 연봉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 갈 겁니까? 2배 이상의 네. 연봉인데. 하지만 저는 그 2배 이상의 연봉을 제가 일하고 있는 만도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는데요. 압박이네요. 잘하셨습니다. 합격. 네. 합격! 네. 합격! 네. 네. 아, 이런 게 역시.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질문이라서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류의 문제의 유형을 조금 만나보긴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만나보면요, 사실 솔직한 건 솔직한 게 그나마 면접장에서 네,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막, 너 연봉 줄 건데 우리 회사에 있을 거야? 근데 무조건 있을 겁니다. 이게 좋은 태도만은 아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할 건 말하고, 아무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거는 좋다고 표현을 할 수 않는 것, 이게 좀 더 면접장에서는 네,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직무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팁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만도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동장치라든지 조향장치 부분에 있어서 만도가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떠한 그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생산 관리자는 뭐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입사해서 어떻게 이런 비용적인 측면의 절감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자소서나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도기업 생산직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